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30일인데 현재 주식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네,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보합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아무래도 해리스 트럼프의 대선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죠. 다음 주 11월 5일에 선거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쨌든 약간 관망세로 접어드는 가운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나스닥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새벽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 정도로 미국 증시는 정말로 강하다. 차트를 보면은 정말 부럽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 증시는 현재 2596, 오늘 또 2600포인트를 깨고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수는 제가 3주 전부터 말씀드린 대로 저점과 저점을 높여가고 고점과 고점을 낮춰가는 삼각수렴 형태를 만들고 있는데, 삼각수렴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수의 방향성이 어떤 모멘텀으로 인해서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두 가지 방향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에는 금투세 문제가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계속 횡보세를 거듭을 하고 있고요. 다만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거나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거나 어느 결과든 간에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는 일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결국엔 금투세가 11월 중에 해결이 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멘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다만 하나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거는 약 고점 대비해서 35% 정도 하락한 삼성전자가 최근에 바닥을 치고 좀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이 28일과 29일 무려 34일 만에 다시 외국인 순매수로 이틀 정도는 전환이 됐다. 그 정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바닥의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업황이 다시 좋아지느냐, 그렇게 추세적인 전환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는 PBR이 1.0 이하인 상태이기 때문에 역사적 저점인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저가 매수가 일부 들어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 상황은 그냥 보합세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별하게 위든 아래든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혼조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복세를 보이던 2차 전지가 테슬라 로보택시 발표 이후에 많이 하락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LG에너지 솔루션 차트부터 살펴보면은 작년 11월 달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약 35% 정도 하락을 하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61선과 120선의 장기평선들의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어느 정도는 대형주 치고는 반등을 제법 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10일부터 주가는 약 10% 정도 급락을 하고 나서 지금 반 정도 회복한 상태인데, 10월 10일이 바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발표한 날입니다. 로보택시를 발표한 새벽에 11월 새벽에 마이너스 8%로 급락하고 나서 약 한 2주 정도 횡보를 하고, 최근에 실적 발표가 좋게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슬라와 우리나라 배터리주 간에 과거에는 커플링 주가 동조화 현상이 있었는데, 현재는 테슬라가 이렇게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직접 관련된 주인 LNF나 이런 종목들은 그나마 70-80%까지 하락분에 반등을 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여전히 저점에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도로 현재 시장을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 2차 전지만 이렇게 약한 건가요?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주들이 하락하는 주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전기차 시장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34% 정도 판매율이 성장을 했지만 내년 전망치는 27%입니다. 그만큼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되는 그런 수주 잔고들이 좀 쌓여야지만 주가는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BYD의 약진인데, 중국 전기차 기업인 BYD는 전 세계 전기차 점유율 현재 1위입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과 거래하고 있는 테슬라라든지 나머지 유럽에 있는 전기차들도 BYD의 점유율의 밀림에 따라서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현재 상황이고, 특히나 BYD 같은 경우는 올해도 20%를 성장할 정도로 계속 그 자체적인 성장세는 늘고 있고, BYD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시장 성장성이 가장 큰 저해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금투세 문제가 현재 6월 달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 4개월 동안 많은 수급들이 빠져나갔고, 현재 거래량은 거의 역대 최저치로 하락할 정도로 수급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배터리든 반도체든 이런 시총 대형주들의 투자자의 투심이 굉장히 약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금투세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으로라도 반등을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 BM이랑 LNF는 적자가 예상되는데 그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대표적인 소재 기업 두 군데 역시나 현재 적자고 3분기 실적도 좋지 않게 나왔는데요. 에코프로 BM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은 매출액은 23년도 6조 9,009억 원에 비해서 24년도 추정치가 거의 반토막 난 3조 3,039억 원, 영업이익은 심각한데요. 23년도에 1,560억 원 흑자였는데 24년도 추정치가 그보다 80% 정도 감소한 196억에 불과합니다. 특히나 분기 매출도 2분기에는 39억 원 흑자였는데 3분기 추정치는 마이너스 57억 원 적자로, 그렇게 분기 매출마저도 적자로 돌아서는 그런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LNF는 그나마 최근에 테슬라의 가장 수혜를 받아서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재무제표는 형편없는데요.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은 23년도 매출이 4조 6,441억 원이던 게 24년도 추정치가 2조 2,773억 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고, 영업이익도 23년도에 마이너스 2,223억 원이던 게 24년도 추정치가 3,933억 원으로 오히려 적자폭이 더욱 확대되는 그런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공부법인 실수제재차 종목선점법엔 반드시 재무제표를 살펴보고 재무제표가 3년 연속 매출액 상승, 3년 연속 영업이익 상승을 따져보고 있잖아요. 실적주 종목들은 사실 주가가 하락하고 아무리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해도 저점에 모아가면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지만, 이렇게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업종들은 현재 투자하면은 바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 악화 그리고 추가적인 시장 악재에 따른 하락세는 지속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처럼 수급이 적은 장에서는 반드시 실적주이거나 정배열의 추세가 강한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혹시 포스코 퓨처엠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포스코 퓨처엠도 그나마 에코프로 BM이나 LNF보다는 낫지만 마찬가지로 7월 26일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는 마이너스 한 60% 정도 급락한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1년 2개월 정도 하락하고 현재 소폭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은 그래도 뭐 에코프로 BM이나 LNF 같은 소재 기업들보다는 나은 편인데요. 매출액은 23년도에 4조 7,599억 원에서 24년도 추정치가 4조 820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3년도 359억 원에서 24년도 추정치가 922억 원으로 오히려 한 3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영업이익 자체는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업종 전체가 전체적인 하락세이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 혼자서 뭐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한들 하루 이틀에 그치고 결국에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만큼 저는 항상 탑다운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래도 탑다운 투자는 업종 전체의 전망을 보기 때문에 일부 종목이 물론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도 결국엔 업종 자체가 하락세이면은 나홀로 상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업종의 전망성, 업종의 산업군의 성장성 그리고 실적을 보고서 투자하시는 게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도 많이 하락했는데 투자하기 괜찮을까요? 에코프로는 정말 많이 하락했죠. 아무래도 연봉을 살펴보면은 에코프로는 23년도 시가 기준으로 21,200원이던 종목이 고가 기준으로는 30만 7,800원, 무려 1년 사이에 15배나 급등한 엄청난 종목이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6월부터 저는 젊은자들 TV를 통해서 단기간에 텐베거 종목은 거품이기 때문에 3개월 안에는 반토막이 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그런 젊은 부자들 TV에서 예측한 그대로 방송한 이후 2개월 2주 만에 에코프로는 반토막이 났고 현재는 고점 대비해서는 약 80% 정도 급락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매물대가 쌓여 있다고 할 수 있고, 사실은 뭐 에코프로는 역사상 최고가는 평생 안 갈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년은 비정상적인 급등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끊임없이 그렇게 경고를 해왔기 때문에 제 방송을 잘 보신 분들은 고점에 물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배터리 업종 자체에 물려 있는데 아무리 많이 떨어졌다고 한들 현재는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지주사보다는 당연히 사업회사인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포스코 퓨처엠에 투자하는 방향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고 수급도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회사 중심으로 상승이 1차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물린 분들이 많은데 손절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물론 사실 저는 이런 방송을 하면서도 작년 내내 2차 전지에 대한 경고를 굉장히 많이 드려왔고, 특히나 고점 시그널이 나온 이후에는 2차 전지를 빠르게 정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전기차의 점유율이 굉장히 늘어날 거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어쨌든 과도하게 급등한 것은 사실이고 그 구간은 모두 다 거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전기차를 4년째 타고 있는데 사실 4년 동안 제가 샀을 때 당시나 지금이나 특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가 샀을 때도 뭐 한 450km 정도 가고 있었는데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배터리의 기술이 혁신적으로 올라갔던가 배터리가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졌거나 아니면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이 됐다던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전기차에서 화재가 나고 판매량이 떨어져서 할인을 하고 저가형 전기차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전기차 시장은 예상보다는 훨씬 더 성장 속도가 더뎌진다는 것들이 여러 것들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나 우리나라의 현대차마저도 하이브리드의 비중을 높일 정도로 순수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은 당분간은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전기차의 성장성에 대한 희망 고문을 하기보단 좀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LG에너지 솔루션처럼 중장기 이평선 61선이 120선을 돌파하는 중장기 이평선이 돌아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에코프로 EBM도 아직은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 골든크로스가 나오려면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LNF 역시나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에 만약이라도 투자를 하신다면 61선이 121선을 돌파하는 최소한 골든크로스, 장기 추세의 골든크로스는 돌파하는 것을 보고서 투자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현재 10월 30일 현재의 저의 관점입니다. 특히나 지금은 뭐 계속 6월부터 10월까지 계속 힘든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증시는 연일 최고가를 돌파하고 있고 대만 증시나 일본 증시, 독일 증시에 비해서도 우리나라는 현저히 낮은 가격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금투세는 이번 달 안에는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11월, 12월에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젊은 부자들 TV의 멤버십을 살펴보시고 저의 실적주 스윙 투자 관점으로 종목들을 선정한다면 상승하는 11월, 12월 장에는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